네, 안녕하세요. 정환기술 배우기 안티비 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네, 잘들 지내시나요? 아니,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영상을 봤을 때 양쪽 모서리가, 녹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칼라로, 양쪽 모서리가 다 보이는, 파이널까지 다 보이는, 또 물감도 움직이는 게 보이는, 또 용접사가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처럼 구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학원장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턴테이블에다가 설치를 해서 용접사가 용접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쳐다봐야 되지만 여기는 카메라가 찍어야 합니다. 용접사가 양쪽 개선면을 봐야 하지만 실력으로 그거는 떼우시고 좀 머리 좀 치워 주십시오 하고 제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었습니다. 양쪽 개선면에 1mm, 2mm씩 먹으면서 봉 달고 가는 거 보이시죠? 원장님께서 꼭 설명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빙하는데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비드 용접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박자? 아니면 봉의 공급량? 아니면 위빙 속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용접봉을 공급을 일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위빙 폭과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기존 용접 방식처럼 용접봉을 박자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물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용접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는 말이 어려울 수 있죠. 초보자분들은 더 어렵을 거고요. 근데 용접봉 끝부분에 용접물이 용접봉 쪽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어두운 모드인데요. 밝은 모드에서 찍어보고 어두운 모드에 찍어보니까 밝은 모드는 밝은 모드대로 전체적으로 좀 세라믹이라든가 봉이 보이는데요. 어두운 모드에서는 저 가운데 저 분위기라 그러죠. 하얀색 부분이 작아지는 대신 물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4K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무겁지만 그래도 다 넣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튜브에 올릴 때도 그러고 편집할 때도 그러고 편집 프로그램 넣을 때도 그러고 컴퓨터로 백업할 때도 그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나의 용량이 몇 기가씩 되는 것도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속살을 채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죠. 첫 번째 속살을 채울 때는 용접물이 길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용접물이 늘어나면 중간에 비드 꺼짐 현상이 나타나면 백비드 빨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백비드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밑으로 나온 게 아니라. 또 RT 용접 시 백비드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류가 높거나 진행 속도가 느린 용접물이 앞으로 늘어난다면 백비드가 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모드, 밝은 모드 해가지고 거의 중간 조금 이상까지 채우고 있죠. 이거를 보시면서 첫 번째 물 높이는 저 정도, 두 번째 물 높이는 중간 정도, 세 번째는 80-90% 정도, 네 번째는 평평 내지 살짝 둥글, 다섯 번째는 봉을 그냥 대고 달고 간다, 이런 느낌. 물 끝에 쪽에 뽕긋하죠? 왜 그럴까요? 봉을 눕히면 용접물이 길어지죠. 불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용접봉이 녹아서. 근데 용접봉을 좀 채우면 저 용융지에서만 녹기 때문에 저렇게 뽕긋하게 올라와서 좋습니다. 백내고 2차 입구 80%에서 90% 정도 저렇게 개선면의 모서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개선 끝부분에 1mm의 깊이를 남겨두는 것이 좋고요. 보통 두 번째 속살 때 표면만큼 평평하게 채우는 것이 보편적이긴 하나 파이널 때 적정 전류를 못 찾고 시작했을 때 전류가 높아 비드가 처지거나 또는 전류가 낮아
비드가 뭉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수할 경우 글라인더를 사용해서 수정하면 되지만 시험 때는 글라인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를 못 맞춰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두 번째 속살 때 개선 깊이에 1mm를 남기고 세 번째 속살을 채우면서 파이널 전류를 맞춥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해서 방송으로 치면 시험이 생방송이고 NG 나면 그냥 탈락이에요. 집에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거는 뭐 재방송이니까 계속해서 녹화 방송을 찍으면 되겠죠. 근데 녹화 방송도 어쨌든 결과물이 있어야지 방송으로 내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미파이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본방하기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리허설 있죠. 본방 때리기 전에, 파이널 때리기 전에 이 전류가 맞는지, 끝에까지 이 물감, 이 전류, 이 속도로, 이 공급량, 이 모재의 어떤 이별량에 따라서 물이 바뀌기 때문에 그날의 날씨 그리고 기계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리허설을 항상 하는 것처럼 아무리 방송 경력자라도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을 해서 물을 끌고 갔을 때 모서리 끝에 가서 물을 남겨놓고 붓는 걸 일직선으로 잘 만들고 돌아오는지,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물을 끌고 가지 못하고 혼자 가서 언더컷을 만들지 않았는지, 봉 공급이 적어서 물 양이 적어서 언더컷을 만들지 않았는지, 혹은 봉을 푹 찔러 넣어갖고 랩이나 오버랩이나 또 봉 공급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언더필이 생기질 않는지,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리허설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 오지 세 번째 속살 용접 시 평평하거나 살짝 올라올 정도로 빵빵하게 채웠다면 마지막 비드는 용접봉만 대고 가도 언더컷이나 언더필이 발생시키지 않고 깨끗한 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엄청난 강점입니다. 마지막에 용접봉을 달고 가잖아요. 그냥 대고 그 용접 공급을 하다가 갑자기 푹 찔러 놓으면 그 부분이 비드가 그 용비닐이라고 하죠. 비닐 하나가 뽕긋 올라와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급을 일정하게 하다가 갑자기 공급을 안 해버리면 언더필이나 언더컷이 생기겠죠?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감을 잡기 위해서 지금 리허설 중인 거고요. 굉장히 전략적이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전략이고, 그리고 IT 촬영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그냥 IT 촬영 안 하고 압력 걸리지 않는 배관이다 싶으면 이제 현장 가면 용접사들이 이제 속도 위주로 가죠. 그냥 막 비비기로 흡치기로 해가지고 막 채우고 가죠. 우리는 지금 현재 삼성 패스, 하이닉스 이런 데 가서 패스 자격을 따서 용접을 하는 게 목표고, 연습하는 연습생들이 보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배우는 게 좋겠죠. 그런 요령은 현장 가서 그 용접사 형님들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우, 물이 너무 잘 고여요. 지금 보시면은 위빙을 하면서 가운데 이제 하얀색 부분이 분위기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용접봉이 지나가면서 녹고 있고,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지나간 부분에 주황색으로 물이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이게 칼라라서 잘 나오잖아요. 세라믹 노즐도 그러고. 어쨌든 주황색이 딱 남아서 양쪽 개선면의 모서리 끝부분에 일자로 만들어주고 돌아오고, 일자로 만들어주고 돌아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도, 직진도를 싹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언더컷이나 오버랩 이런 거에서 자유롭겠죠. 예, 세라믹 노즐이 굴러가는 거 보시면 10mm에서 15mm 밖에 안 굴러가요. 그리고 보시면 대각선으로 굴러갔다가 성텐봉이 일자로 되면서 물을 일자로 만들어주고, 대각선으로 굴러갔다가 끝에서 또 성텐봉이 일자로 되면서 물이 일자로 되고 남기고 돌아와주고, 남기고 돌아와야 돼요. 안 남기고 돌아오면 언더컷이죠. 이거 보시면서 많이 이미지 트레이닝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